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힘드실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07과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등소평이 모태동 평가 요청을 받았을 때 공은 7이고 과는 3이라고 평한 것이죠. 네. 모태동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 등으로 4천만 인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등소평 자신을 3번이나 실각시키고 장남을 고문으로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등 정치 탄압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태동의 공적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 국민소득 200불에서 3만 불,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단기간에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 대통령들의 헌신과 지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살을 하거나 본인은 물론 아들 친인척이 구속되고 직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다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 지금 현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다고 그러고 직전 대통령도 이게 지금 후진국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길지 않은 헌정사가 불행으로 점철돼 왔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고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농단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정치 행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전남도지사 시절 내각제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으시죠? 예, 제가 18대 국회 때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어느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권형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난 1월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되시니까 아마도 주변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가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년 중임제 글쎄 뭐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았죠. 예, 그거는 말꼬리를 잡아서 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으로서 분권을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생각을 바꾼 건 분명한 겁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평창 이후에 남북 관계 로드맵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올림픽 이후에도 어떻게든 살려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얹어져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최근 미 CIA 국장은 북핵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인 것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한테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고, 미 부통령은 여기 오면서 한국에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전하려 왔다 이렇게 했어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제재를 할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면 미국이 핵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 대북 타격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안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신 것 가운데 펜스 부통령의 발언,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한미 간의 합의 없는 어떤 그런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다 좋은데, 최근 미국은 주요 전략 자산을 괌과 서태평양에 배치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6.25 이후에 최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선제 타격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소위 컨틴전스 플랜, 그 비상계획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그런 비상계획에 관해서 오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일본이나 하와이 같은 데서도 핵 폭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이런 훈련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태평성대인 것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무환이죠. 안보는 만분의 1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됩니다. 총리님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멍언이 있으면 큰일 나죠. 네. 다시 화면을 보시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500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고, 관련된 사람들이 사법 처리된 거 기억나시죠? 네. 이듬해인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증언하기를, 같은 해 2001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장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고 명석한 분으로 존경해 왔는데, 혹시 김 대통령께서 김정일한테 속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고려도 깔려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제 언어의 유의죠. 속은 겁니다. 불법 송금한 돈이 결국은 핵무기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핵 보유가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으로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서 북은 핵을 개발을 하면서 평화 공세를 해 나가면서 결국 지금 그 핵 개발을 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또 올림픽 참석을 하면서 일종의 평화 공세라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때로는 개별적인 대북 제재 압박도 해가면서, 그러나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라도 연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친형을 외국 공항에서 독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척살하고 300명의 측근을 처형시킨 잔인무도하고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입니다. 김정은 한번 평가해 보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걸 제가 한마디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하루 전날 건군절 열병식 있다고 그래요. 건군절 열병식이라는 게 뭡니까? 네, 군사 퍼레이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2월 8일 행사에 대한 외신의 취재를 불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도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전인수죠.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평화올림픽에 단일팀 응원탄 예술단이라는 걸 보내놓고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거 어떻게 중지하거나 연결하는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북한의 그 행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완성시킬 시간을 벌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 하는 시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기만 전술에 속아 미국과의 혈맹 관계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면 미군이 철수하고 결국은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것을 북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화의 창이 열렸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북한이 참석을 해야 되죠. 하는 건 좋은데 선수들하고 뭐 필요 없는 응원단이나 좀 참석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과외의 활동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그런 호전적인 인식을 국제사회에 호도시키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인 겁니다. 네, 반대로 북한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자유대안에 보낸다는 것이 체제의 부담으로 볼 때는 북한 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뭐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뭐 저하고 논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네. 북한 대변인이신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체제 부담을 얘기하는 게 북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UN,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20년 전서부터 비핵화란 말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했는데 북한은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핵이 고도화되고 ICBM, SLBM까지 이렇게 작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거죠. 네, 그것은 지금 정부도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총리께서 잘 가다듬어 가지고 일부 뭐 종북 세력들 이런 분들이 호도하는 방향에서 절대로 국민들을 올바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당은 청와대 하수인이 되고 야당은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야 집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서로 싸움만 하는 동물국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보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이 분권형을 더 추천했습니다. 앞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과거 여론조사에서 분권형을 더 선호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서 이것저것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 합의는 어렵고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본권, 중앙분권, 지방분권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초심으로 돌아와 애국심을 발휘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는데 앞장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권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고 분권을 해야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갖게 되며 분권을 해야 기본권도 강화됩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다고 그러고 직전 대통령도 이게 지금 후진국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길지 않은 헌정사가 불행으로 점철돼 왔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고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농단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정치 행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전남도지사 시절 내각제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제가 18대 국회 때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어느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권형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난 1월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되시니까 아마도 주변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가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년 중임제 흠이라고 평한 것이죠. 네. 모 대통령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 등으로 4천만 인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등소평 자신을 3번이나 실각시키고 장남을 고문으로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등 정치 탄압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태똥의 공적 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 국민소득 200불에서 3만 불,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단기간에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과거 대통령들의 헌신과 지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살을 하거나 본인은 물론 아들 친인척이 구속되고 직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다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힘드실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07과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등소평이 모태동 평가 요청을 받았을 때 공은 7이고 과는 4. 뭐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았죠. 그거는 말꼬리를 잡아서 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으로서 분권을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생각을 바꾼 건 분명한 겁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평창 이후에 남북 관계 로드맵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올림픽 이후에도 어떻게든 살려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더 얹어져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최근 미 CIA 국장은 북핵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인 것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한테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고 미 부통령은 여기 오면서 한국에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